그 판매를 하러 나가는데, 판매를 하러 가면 이제 처음에 제가 의기양양하게 첫 번째 판매하러 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데요. 그 언니는 저하고 한 20년 정도의 지기 친구 언니예요. 근데 저처럼 키도 크고 얼굴 이목구비도 저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성씨도 박씨야. 그래서 사람들이 친동생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니가 또 부자예요. 익산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부자라고 해요. 자기 돈으로 한 7억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있었으면 집 가지고 있고 한 7억 있고 또 자기 또 가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부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언니한테 무조건 가면 화장품 한 세트 무조건 팔아줄 거야 하고 이제 화장품을 딱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자료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료라는 자료는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언니한테 덩 내놓으면서 언니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나왔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화장품이 나왔어. 언니 이거 하나 사줘라.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가게에 너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저하고 20년 동안 언니 동생으로 지내왔던 언니가 그것도 나를 완전 장사치 취급을 해가지고 너 같은 그런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우리 가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절을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제가 그래 언니?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래 언니? 그리고는 그냥 주섬주섬 이걸 이제 다시 화장품을 막 펼쳐놓고 막 보여주고 했던 거를요. 다시 주섬주섬 다 쌌어요. 싸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펑펑 울면서 막 그걸 싸가지고 그 언니한테 근데 그 자존심에 그 눈물은 보이기 싫어가지고 막 훔쳐가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요 그 언니가 지금 만약에 그때 제 손을 잡아줬더라면요 제가 엄청나게 그 언니 가게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 언니가 보석 가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보석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그 언니가 나를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 팔자는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람 팔자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 언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뒤돌아와서 오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언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언니한테 꼭 보여주겠다. 그냥 내가 정수야 지금 좀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에 와라. 이 말만 했어도 제가 그렇게 속에서 이제 악이 받치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나 찔러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서 다짐 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 그래도 안 받았어.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정수야 사실은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하고 싸웠다. 남편한테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판에 제가 갔대요. 그래서 본인이 화풀이를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풀이를 하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죠? 아니 화풀이를 하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제가 지금까지 그 언니를 안 찾아갔어요. 그냥 평생 안 찾아가고 싶어. 정말. 근데 어찌됐거나 그 언니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더 이를 악물었고 오늘의 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돼요. 그 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판매는 나름대로 전에 제가 책 세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책 세일을 하면서 저는 진짜로 영업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영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을 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에게 왜 책이 필요한가, 니네 아이한테 이 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엄마들 심리가요. 자기 아이한테 꼭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 놓으면
마음에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 한국 엄마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기현씨 사고 맙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도 나중에는 기현씨 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그냥 우리 책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다녔는데 그게 판매로 이어졌고 제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이 화장품이 좋다고만 생각하면 이 화장품을 남한테 가서 정말 당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이 화장품이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가격은 왜 이렇게 싼지 그거를 주변에 알려주고만 다니면 결국에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하러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딱 찝으면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이 사줄 때까지. 근데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는 또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깝깝할 일이죠. 그 사람이 저를 보면 답답할 일이야. 근데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가서 설명만 해. 그런데 한 번에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오늘은 가서 이 얘기하고 다음 날은 가서 이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이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제가 아는 언니가 미용실에 있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화장품 뭐 니네 화장품 그거 선전도 아니 뭐 이름도 없는 화장품이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써줘.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에 주둔을 했습니다. 아주 주둔을 해서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가요. 가서 노트북을 딱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손님만 들어오면 뉴스를 무조건 틀어. 그 언니하고 상관없이. 그 언니는 그냥 쓰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게 뭐 이름이 없는 화장품이라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미용실에 가서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뉴스를 딱 틀어놔. 그러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머리 말고 뭐하고 이제 와서 구경을 해.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한마디 질문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선크림 하나 줘보실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팔아요. 그렇게 팔았더니 이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 저거 내가 팔으면 돈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것이 맨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가지고 맨날 와서 화장품 팔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럼 그거 가입해 줄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팔아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근데 너는 설명을 그렇게 잘하니까 잘 팔지만 자기는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파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언니 그냥 나처럼 해. 손님만 오면 뉴스만 딱 틀어놔. 뉴스만 딱 틀어놓고 손님한테 그냥 그 뉴스 보라 그래. 이 화장품이 그 화장품이라 그 설명만 해. 그러면서 이제 팔으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손님들한테 계속 그걸 판매를 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아는 동생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요. 그 동생이 제가 손님들이 그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좀 잘나 보이는 손님도 있는가 하면 정말 시골 아줌마같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줌마들한테 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제가 불쌍하더래요. 세상에 저 언니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저 언니가 저렇게 살 언니가 아닌데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저게 뭐하는 꼴인가. 정말 저 언니는 저거 말고는 할 게 없을까.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자기가 정말 안타까웠대요. 정말로 언니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막 미친 듯이 내가 설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제가 그랬대요. 언니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왜 언니가 꼭 그 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익산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다. 나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을 꼭 성공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꼭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본인한테는 또 그게 감동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언니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냥 뭐 조직이 어떻고 이런 것은 솔직히 정말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주는 급료 그 후원수당을 한 번도 안 맞춰봤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것이 회장님이 나중에는 맞추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맞출지도 몰랐고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냥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그냥 그 세미나는 참석하고 그냥 그거 판매하고 그냥 그렇게 일만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맞춰서 뭐 얼마를 내가 맞춰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우리 익산에 이제 그 우리 초수본부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산 담당을 했거든요. 그분이 담당을 하면서 전화가 와요. 이 정도만 맞추면 뭐 10,000포인트만 맞추면 수당을 제가 얼마 탄대요. 그러니까 맞춰보라고. 이제 이런 전화가 오면 그래 그럼 그건 그렇게 해 내가 이제 하고 그렇게 부탁은 했지만 제가 막 그거 맞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제가 판매만 죽으라고 했던 일들이 소비자 멤버십이 쌓이겠죠. 소비자 멤버십이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쌓이면서 이제 자동으로 그냥 제가 수입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수입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정말 200에 올라갈 때까지 힘들죠. 200 정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일이 쉽게 돼요. 쉽게 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총본부장이 갈 때까지 절대로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세미나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한번 성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막 열심히 설명해서 판매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창피한데요. 왜 안 창피하냐면 오히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 여자분이 얼마짜리 화장품 쓸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여자가 얼마짜리 화장품을 쓸까? 그러면 저 여자가 저 거품 있는 화장품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내가 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는 안타깝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꾸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세미나를 가는 일이었어요. 여기 세미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1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에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6살, 11살이었어요. 두 딸이 6살, 11살이었는데 그 두 딸을 9평짜리 원룸에 놔두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일하러. 근데 어찌됐거나 돌아다니다가 밤에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많지만 들어가서 아이들이라도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1박 2일 세미나를 가게 되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1박 2일 세미나를 갈 때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막 마음에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친구 집에 맡겼어요. 친구 집에 맡기면서 부탁을 했어. 우리 아이들 좀 봐달라. 내가 1박 2일 세미나 갔다 올게. 하고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친구가 봐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달째 또 그 집에 맡겼더니 이제 그리고 맡기고 또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3번째 달에 다시 이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그 이모 집에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네 집 가니까 싫어? 그랬더니까 아니, 왜 이모가 뭐 구박해? 내가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너무 불편해. 내가 그냥 민경이 다 돌볼게. 지 동생을 제가 다 돌본다는 6살짜리를. 내가 엄마 그냥 동생 유치원도 보내고 그때 당시 유치원 다녔으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밥도 내가 먹이고 다 씻기고 머리도 빗기고 지가 다 할 테니까 엄마 나 제발 그 집에만 이모네 집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찌됐거나 아이한테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언제까지 맡길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놔둬봤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석세스를 가게 됐는데 그날 석세스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애들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별일 없는지, 괜찮은지, 별일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승태 그때 스폰서님이 제 모습을 봤나 봐. 그 아이들이 막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세미나를 뭐 어떻게 들었는지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아이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애들 잠자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전화를 하니까 엄마 뭐 언니가 머리를 막 이상하게 묶었대요.
머리는 이상하게 묶었고 또 뭐 옷은 또 뭐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게 입혔고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그렇게 작은 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을 했어요. 엄마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지, 어째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어떤 것을 니네들이 참아내줘야 되는지, 니네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절대 여기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엄마를 도와줘야 돼. 엄마가 이렇게 가는 거 이제